1968년 6월 1일, 미국 코네티컷. 여름의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88세의 한 여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그녀는 평생 눈을 뜬 적이 없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헬렌 켈러. 전 세계가 그날 울었습니다. 대통령이 애도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석양이 그녀의 침대 곁을 물들였습니다.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새소리가 정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었는지를, 어둠 속에서도 얼마나 찬란히 빛났는지를.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1887년 4월, 엘라베마의 작은 마을. 7살 소녀가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봄날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지만 그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 여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펌프 손잡이를 올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녀의 손바닥 위로 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에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W, A, T, E, R, 물. 그 순간 세상이 열렸습니다. 헬렌은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어둠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선생님, 선생님. 소녀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몸짓을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급하게 글자를 그렸습니다. 흐, 땅, 펌프, 어머니. 하나하나 세상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헬렌은 30개의 단어를 배웠습니다. 5년간의 암흑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부터 81년, 헬렌 켈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강연을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보지 못하면서도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듣지 못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말하지 못하면서도 온 세상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입니다. 하지만 진짜 장애는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88년의 생애 동안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는 여인. 하지만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났던 영혼. 그러나 그 우물가에 기적이 있기까지 헬렌은 5년간 지옥을 걸어야 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완전한 침묵 속에서, 완전한 고립 속에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헬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어떤 비극이 그녀를 덮쳤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함께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의 이야기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을 울리는 걸까요? 헬렌 켈러의 삶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영혼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을, 아무리 노력해도 벽에 부딪히는 절망을,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고독을. 헬렌도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1000배는 더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겨냈습니다. 한 사람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녀는 가능하다고 증명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헬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어떤 절망 속에서 5년을 보냈는지를, 누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이것은 한 소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헬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시작으로 돌아가 봅시다. 1880년 6월 27일 엘라베마 주 터스컨비아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헬렌 애덤스 켈러.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예쁜 아이였습니다. 크고 밝은 눈을 가진 아기였습니다. 부모는 기뻐했습니다.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아서 켈러는 신문사를 운영했습니다. 남북전쟁 때 남북군 대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케이트는 21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20살이나 어렸습니다. 하지만 총명하고 다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지 15년, 미국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라베마의 작은 마을도 조용히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켈러 가문은 유복했습니다. 큰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렌은 사랑받는 아기로 자랐습니다. 생후 6개월, 헬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뒤집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우리 헬렌이 정말 똑똑해요. 생후 12개월, 첫돌, 헬렌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몇 걸음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딸, 대단해. 그리고 말도 시작했습니다. 워터,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티, 차를 의미했습니다. 가족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해요. 정말 총명해요.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헬렌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모든 것을 만지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 치마를 잡고 따라다녔습니다. 정원의 꽃을 만졌습니다. 새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케이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1882년 2월, 헬렌이 19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매우 높은 열이었습니다. 아기의 몸이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케이트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불렀습니다. 마을 의사가 왔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 위충수염입니다. 아니, 성웅열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880년대 의학은 아직 부족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아버지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의사는 침묵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것밖에는. 헬렌은 며칠간 죽음의 문턱을 오갔습니다.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케이트는 밤새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내 딸을 데려가지 마세요. 아서 켈러는 여러 의사를 불렀습니다.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아이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헬렌의 숨이 가늘어졌습니다. 케이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제발. 그리고 기적처럼 열이 내렸습니다. 새벽 4시, 헬렌의 이마가 차가워졌습니다. 숨이 안정되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케이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서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살았어. 우리 헬렌이 살았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사흘 후,
케이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헬렌이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헬렌아, 불렀지만 아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을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아서가 왔습니다. 헬렌이 나를 안 봐요. 두 사람은 시험했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헬렌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을 울렸습니다. 헬렌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손뼉을 쳤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케이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뭐라고요? 청력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고열이 뇌와 신경을 손상시켰습니다. 영구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에 케이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들리지 못합니다. 19개월 된 아기가. 아서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그리고 곧 더 끔찍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헬렌이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배운 워터와 티마저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들을 수 없으니 말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이미 배운 것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헬렌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들리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3가지 장애를 가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상처였습니다. 19달 된 아기에게 일어난 비극, 세상과 단절된 아이, 빛도, 소리도, 언어도 없는 세계에 갇힌 아이. 케이트는 매일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우리 헬렌에게 이런 일이? 아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기를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헬렌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보던 얼굴들이, 듣던 목소리들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증발한다면, 그것도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아기에게 말입니다. 헬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엄마 얼굴이 보이지 않는지, 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지,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지. 공포였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실의 아픔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하지만 헬렌의 상실은 그보다 1000배는 더 컸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었으니까요. 이제 5년간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완전한 고립 속에서. 헬렌이 걸어야 할 긴 터널이었습니다. 1882년부터 1887년까지 5년. 헬렌 켈러가 어둠 속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2살부터 7살까지. 보통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시기입니다.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세상을 배웁니다. 친구를 사귀고, 학교에 가고, 꿈을 꿉니다. 하지만 헬렌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완전한 침묵, 완전한 고립.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하루만이라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헬렌은 1825일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시기에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둠이었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춰도 헬렌은 몰랐습니다.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어도 헬렌은 듣지 못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뭔가를 만졌습니다. 침대였습니다. 이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몰랐습니다. 이름이 없는 세상, 의미 없는 세상, 그저 느낌만 있는 세상.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배고파요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 왔습니다. 음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엄마인지 아빠인지 하녀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냄새로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부드러운 장미 향기였습니다. 아빠는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쓴 연기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구별이 안 되었습니다. 헬렌은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 안에 갇혔습니다.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요? 왜 나만 이래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 않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하지만 헬렌의 고독은 그보다 1000배는 더 깊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살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아빠, 놀아줘요. 저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헬렌은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4살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함께 놀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헬렌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와 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할 수 없었으니까요. 함께 놀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이웃집 아이들이 왔습니다. 헬렌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래? 말을 못 하나 봐. 무섭다. 가자. 아이들은 도망갔습니다. 헬렌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자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하지만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런지 몰랐지만 화가 났습니다. 그 분노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부쉈습니다. 인형을 찢었습니다. 책을 찢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물건들. 왜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전쟁터였습니다. 헬렌은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접시에 손을 넣어 움켜쥐었습니다. 다른 사람 접시에서 빼앗아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우유를 쏟았습니다. 가족들이 막으려 했습니다. 헬렌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쳤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쳤습니다.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케이트는 울면서 헬렌을 안았습니다. 하지 마, 헬렌. 제발. 하지만 헬렌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몸부림칠 뿐이었습니다.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답답함이 분노가 되었습니다. 분노가 폭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헬렌은 그 자리에서도 문제였습니다. 식탁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때렸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숙모가 수군거렸습니다. 평생 저럴 텐데. 삼촌이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시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케이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헬렌은 내 딸이에요. 절대 보내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방법이 없는 걸까? 헬렌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자신이 짐이라는 것을, 그 아픔이 더 깊었습니다. 5살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글자를 배웠습니다. 숫자를 배웠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헬렌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정원을 배회했습니다. 나무를 만졌습니다. 꽃을 만졌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가르칠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르칠 방법도 없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없는 답답함을, 질문하고 싶은데 물을 수 없는 고통을. 어린아이도 그런 갈증을 느낍니다. 헬렌의 가슴에는 갈증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면 헬렌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품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어머니가 품에 안아주면 세상이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케이트는 헬렌을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헬렌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가슴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 리듬이 평화를 주었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하지만 어머니도 지쳤습니다. 매일, 매시간 헬렌을 돌보는 것.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밤에 혼자 있을 때 케이트도 울었습니다. 내 딸아, 미안하다. 엄마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아서는 더 힘들었습니다. 딸을 사랑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아줘도 헬렌은 몰랐습니다. 아빠인지 낯선 사람인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무능한 아버지구나. 자책했습니다. 헬렌은 그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공기가 무거워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낄 때, 사랑받지만 동시에 부담이라고 느낄 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6살이 되던 해, 헬렌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화가 많아졌습니다.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밀드레드라는 이름의 여자아기였습니다. 헬렌은 질투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만 안는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요람으로 갔습니다. 동생이 자고 있었습니다. 헬렌이 요람을 밀었습니다. 요람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케이트가 달려왔습니다. 동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헬렌을 때렸습니다. 안 돼, 헬렌. 동생을 다치게 하면 안 돼. 헬렌은 울었습니다. 왜 맞았는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혼났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더 외로웠습니다. 더 화가 났습니다. 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평생을 살아야 하나. 이 어둠 속에서, 이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한 채. 하지만 헬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방법으로 소통하려 했습니다. 손짓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원할 때는 몸을 떨었습니다. 추울 때 떠는 것처럼. 빵을 원할 때는 자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했습니다. 60가지 손짓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헬렌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 때때로 헬렌은 조용해졌습니다. 싸우는 것도 지쳤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뭇이 피었습니다. 돌이었습니다. 그것의 질감을 느꼈습니다. 부드러운 것, 거친 것,
차가운 것, 따뜻한 것.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만질 수 있다는 것,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저것은 무엇일까? 하늘은 무엇일까? 사랑은 무엇일까? 하지만 물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답을 들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을,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헬렌은 그 고통 속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압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을, 외로움의 무게를. 하지만 헬렌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1886년 6살이 되던 해, 케이트가 책을 읽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었습니다. 그 속에 로라 브리지먼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이자 청각장애인. 하지만 교육을 받은 사람. 이것이다. 케이트는 깨달았습니다. 헬렌도 교육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봅시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서 켈러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여러 의사를 만났습니다.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좋아. 해보자. 우리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1886년 여름, 켈러 가족은 볼티모어로 갔습니다. 유명한 안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치솜 박사였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헬렌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력과 청력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케이트의 심장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교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박사입니다. 전화기를 발명한 그 벨이었습니다. 청각장애인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내도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켈러 가족은 벨을 찾아갔습니다.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벨은 헬렌을 보았습니다. 6살 소녀. 거칠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벨은 헬렌과 놀아주었습니다. 시계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진동을 느끼게 했습니다. 헬렌이 미소 지었습니다. 벨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배울 수 있습니다. 케이트가 울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는 총명합니다. 벨이 말했습니다. 보스턴의 퍼킨스 맹인학교에 연락해 보십시오. 좋은 선생님을 추천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케이트는 바로 편지를 썼습니다. 퍼킨스 맹인학교 교장에게 저희 딸을 도와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몇 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앤 설리반이라는 젊은 여성입니다. 곧 보내겠습니다. 1887년 3월 마침내 5년간의 어둠이 끝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헬렌은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그 만남이 얼마나 극적일지, 그리고 그 만남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887년 3월 3일, 엘라베마 터스컨비아 기차역.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오후,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21살의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그녀의 이름, 앤 설리반.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긴장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7년간 어둠 속에 있던 아이를.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가르칠 것이다. 반드시. 설리반 자신도 한때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트라코마로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5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학대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10살에 동생 지미와 함께 구빈원에 보내졌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가는 시설,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미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결핵으로. 설리반의 품에서. 누나, 아파. 알아, 지미. 조금만 참아. 하지만 지미는 살지 못했습니다. 11살 소년이 추운 겨울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설리반은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히 혼자.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배울 거야. 구빈원 원장에게 매달렸습니다. 학교에 보내주세요. 제발요. 원장은 귀찮아했습니다. 눈도 안 보이는 주제에 무슨 학교냐. 하지만 설리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간청했습니다. 마침내 원장이 허락했습니다. 퍼킨스 맹인학교에 추천서를 써주지. 14살의 설리반은 학교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점자를 배웠습니다. 글을 배웠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력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죽은 동생을 위해, 자신을 위해. 1886년 20살에 졸업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에서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왔지만 빛으로 갑니다. 교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설리반, 일자리가 있네. 엘라베마에 한 아이가 있어. 시각과 청각 장애가 있지. 자네가 가르쳐 줄 수 있겠나? 설리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엘라베마로. 헬렌을 만나러. 기차역에서 켈러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서 켈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이시군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케이트는 설리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헬렌을 부탁드립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마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켈러 저택은 컸습니다. 하지만 설리반은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칩니다. 매우 거칩니다. 하지만 우리 딸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달려왔습니다. 7살 헬렌. 더러운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낯선 냄새를 맡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리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설리반의 옷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찾았습니다. 열려고 했습니다. 헬렌, 안 돼. 케이트가 말렸지만 헬렌은 듣지 못했습니다. 설리반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퍼킨스 맹인학교 아이들이 만든 인형이었습니다. 헬렌에게 선물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헬렌에게 주었습니다. 헬렌은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리반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을 아는구나. 그때 설리반이 헬렌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글자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D, O, L, L. 인형. 헬렌은 느꼈습니다. 뭔가가 손에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리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렸습니다. D, O, L, L. 헬렌은 따라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같은 패턴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재미있는 놀이일 뿐이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설리반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먼 길이라는 것을. 밤에 설리반은 일기를 썼습니다. 헬렌은 야생동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꺼낼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설리반은 헬렌에게 규율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려면 먼저 규율을 가르쳐야 한다. 헬렌은 너무 버릇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울고 소리쳤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손으로 집어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접시에서 음식을 빼앗았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허락했습니다. 불쌍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만 설리반은 달랐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헬렌이 설리반 접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설리반이 막았습니다. 헬렌은 화를 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설리반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헬렌이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케이트가 말렸습니다. 그냥 주세요. 저 아이는 어쩔 수 없어요. 설리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규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날 아침 식사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설리반은 헬렌에게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헬렌은 던졌습니다. 설리반은 다시 주었습니다.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헬렌은 또 던졌습니다. 10번, 20번. 지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마침내 헬렌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작은 승리였습니다. 설리반은 켈러 부부에게 제안했습니다. 헬렌과 저만 별도로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2주만요. 가족이 있으면 헬렌이 제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서는 망설였습니다. 그건, 케이트는 울었습니다. 헬렌이 무서워할 텐데요. 하지만 설리반은 확고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국 허락했습니다. 정원 옆 작은 오두막. 헬렌과 설리반 단 둘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지옥이었습니다. 헬렌은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옷 입기, 머리 빗기, 식사 예절,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건을 던졌습니다. 설리반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리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시간 끈질기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손가락 글자를 계속 그렸습니다. 물, 빵, 우유, 인형, 침대, 문, 창문. 모든 것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헬렌은 따라했습니다. 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손가락 놀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헬렌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식사할 때 숟가락을 사용했습니다. 설리반은 기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다. 2주가 지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헬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차분했습니다. 더 예의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언어는 없었습니다. 손가락 글자를 따라 하지만 의미를 몰랐습니다. 설리반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1887년 4월 5일. 운명의 날. 아침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설리반과 헬렌이 정원을 걸었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설리반이 펌프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헬렌의 한 손을 물줄기 아래에 댔습니다. 차가운 물이 흘렀습니다. 손바닥 위로, 손가락 사이로. 그리고 다른 손에 글자를 그렸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W, A, T, E, R. 물. 헬렌이 멈췄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뭔가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이 차가운 느낌, 이 손가락 글자, 둘이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물이다. 이 글자가 이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다. 헬렌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세상이 열렸습니다. 언어가 들어왔습니다. 의미가 들어왔습니다. 헬렌은 떨었습니다. 설리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땅을 가리켰습니다. 설리반이 그렸습니다. G, R, O, U, N, D, 땅. 헬렌은 펌프를 가리켰습니다. P, U, M, P, 펌프. 계속, 계속, 계속. 나무, 잔디, 하늘, 태양, 세상 모든 것이 이름을 얻었습니다. 헬렌은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5년간의 어둠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리반도 울었습니다. 해냈어, 헬렌. 내가 해냈어. 헬렌이 손가락으로 물었습니다. Teacher. 당신은 누구입니까? 설리반이 답했습니다. T, E, A, C, H, E, R. 선생님. 헬렌은 평생 설리반을 Teacher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헬렌은 30개의 단어를 배웠습니다. 다음 날 100개를 배웠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름을 알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뭐예요? 선생님, 저건 뭐예요? 끝없이 물었습니다. 설리반은 지쳤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다. 헬렌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알았습니다. 언어를, 지식을, 세상을.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헬렌은 달려나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물줄기 아래에서 한 선생님과 한 학생이 만든 기적.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인생을 바꾼 그 순간을, 모든 것이 달라진 그 순간을. 헬렌에게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1887년 4월 5일, 내 영혼의 생일이라고 헬렌은 불렀습니다. 육체는 1880년 6월 27일에 태어났지만 영혼은 이날 태어났다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81년, 헬렌 켈러는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1887년 4월 5일 이후 헬렌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어를 얻은 아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움에 목말랐습니다. 지식에 굶주렸습니다. 첫 달에 600개 단어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더 많이 배웠습니다. 설리반은 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것이 수업이었습니다. 산책하면서 나무 이름을 배웠습니다. 참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손으로 나무 껍질을 만졌습니다. 거친 것, 부드러운 것, 모두 달랐습니다. 정원에서 꽃 이름을 배웠습니다. 장미, 백합, 제비꽃. 향기를 맡았습니다. 부엌에서 음식 이름을 배웠습니다. 빵, 버터, 우유, 계란. 맛을 보았습니다. 모든 경험이 언어가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배움이 되었습니다. 헬렌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사랑이 뭐예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만질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리반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구름 같은 거야. 헬렌이 물었습니다. 구름을 만질 수 없잖아요. 그래, 만질 수 없어. 하지만 비를 느낄 수 있지. 비가 내리면 꽃이 자라고 세상이 아름다워져. 사랑도 그래. 만질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어. 헬렌은 이해했습니다. 추상적 개념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1888년 8세가 된 헬렌은 점자를 배웠습니다. 손가락으로 읽는 글자, 볼록하게 튀어나온 점들. 헬렌에게는 완벽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읽은 책은 동화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점자를 따라가며 헬렌은 울었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기뻤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설리반이 자라고 해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페이지만 더요, 선생님. 마지막 장만요. 설리반은 웃었습니다. 이 아이의 갈증을 알았습니다. 5년간 배우지 못한 것을 만회하려는 갈증. 1890년 10세. 헬렌은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입으로, 목소리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듣지 못하면 말을 배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발음을 교정하겠습니까? 하지만 헬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스턴의 사라 풀러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풀러는 청각장애인 언어 교사였습니다. 시도해 봅시다. 레슨이 시작되었습니다. 헬렌이 선생님 목을 만졌습니다. 진동을 느꼈습니다. 말할 때 성대가 떨리는 것을, 입술 모양을 만졌습니다. 혀의 위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따라했습니다. 자신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첫 단어는 it이었습니다. 헬렌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불명확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소리였습니다. 헬렌은 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의 진동으로, 입술의 움직임으로 몇 달간 연습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힘들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발음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연습했습니다. 평생 연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1894년 14세. 헬렌은 뉴욕의 라이트 휴머슨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역사, 지리, 문학,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설리반이 옆에 있었습니다. 모든 수업을 손가락으로 통역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면 설리반이 헬렌 손에 글자를 그렸습니다. 칠판에 쓰면 설리반이 읽어주었습니다. 교과서를 점자로 옮겼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설리반의 손가락이 부르텄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Teacher, 쉬세요. 헬렌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계속하자. 설리반이 웃었습니다. 헬렌은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기억력이 뛰어났습니다. 이해력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5년간 배우지 못한 것을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따라잡고 싶었습니다. 아니, 앞서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었습니다. 1896년 16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헬렌은 슬펐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비록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비록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했습니다. 커다란 품을 기억했습니다. 장례식에서 헬렌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습니다. 최고가 되겠습니다. 1900년 20세. 헬렌은 레드클리프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여자 대학이었습니다. 최고의 명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였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는 최초였습니다. 삼중장애인으로는 최초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안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대학 수업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지만 헬렌은 해냈습니다. 대학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교과서가 점자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리반이 모든 책을 손가락으로 읽어주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손가락이 부르트고 피가 났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헬렌도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잠을 줄이고 공부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배우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길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교수들이 놀랐습니다. 이 학생은 특별합니다. 보통 학생보다 뛰어납니다. 동급생들도 존경했습니다. 헬렌을 처음 봤을 때는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곧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열정을, 지성을, 유머를 보았습니다. 헬렌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함께 공부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보통 대학생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럴 수 있었습니다. 1904년 6월, 헬렌 켈러, 24세, 레드클리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헬렌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관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헬렌은 느꼈습니다. 바닥의 진동으로, 공기의 움직임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축하한다는 것을. 설리반이 옆에 있었습니다. 헬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냈구나, 헬렌. 우리가 해냈어. 둘은 울었습니다. 17년 전 우물가에서 시작된 여정. 이제 한 단계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일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 헬렌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 자서전 내 생애의 이야기를 출간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장애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다니, 이렇게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다니. 헬렌은 증명했습니다.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지와 교육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책의 수익금으로 설리반에게 보답하려 했습니다. 17년간 헌신한 선생님께. 하지만 설리반은 거절했습니다. 너를 가르치는 것이 내 기쁨이야. 돈은 필요 없어. 헬렌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불명확한 발음으로 강연한다는 것.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1913년 33세 첫 강연을 했습니다. 청중이 가득 찼습니다. 헬렌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설리반이 옆에서 통역했습니다. 헬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발음이 불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장애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청중이 울었습니다.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헬렌은 성공했습니다. 그날부터 헬렌은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강연했습니다. 희망을 전했습니다. 장애인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여성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헬렌은 작가가 되었습니다. 12권의 책을 썼습니다. 수백 편의 에세이를 썼습니다. 모두 타자기로 썼습니다. 보지 못하면서 글자를 정확히 찍었습니다. 헬렌은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미국맹인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전 세계 39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격려했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헬렌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얻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헬렌은 수백만 명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1936년 설리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9년간 함께한 선생님이었습니다. 헬렌의 나이 56세. 가장 큰 상실이었습니다. 헬렌은 무너졌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계속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생님을 생각했습니다. 1887년 4월 5일을 생각했습니다. 우물가를 생각했습니다. 물의 느낌을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의 손길을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헬렌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이러지 말라고 하실 거야. 계속 가라고 하실 거야. 헬렌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설리반의 목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동반자가 왔습니다. 폴리 톰슨이었습니다. 설리반만큼은 아니었지만 헬렌을 도왔습니다. 헬렌은 계속 활동했습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연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업적은 무엇이었을까요? 12권의 책, 수백 편의 에세이, 전 세계 39개국 방문, 수천 번의 강연,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준 것. 하지만 가장 큰 업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것.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 것. 사랑과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준 것. 그것이 헬렌 켈러의 진짜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나는 인생도 저물어 갑니다. 1960년대 헬렌 켈러는 80대였습니다. 평생을 달려온 여인. 이제 조금 쉬어갈 때였습니다. 코네티컷의 작은 집. 아치 볼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원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헬렌은 그곳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폴리 톰슨이 함께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돌봤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여전히 독립적이었습니다. 스스로 옷을 입었습니다. 스스로 식사했습니다. 가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꽃을 만졌습니다. 잎을 느꼈습니다. 바람을 느꼈습니다. 햇살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세상. 하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깊이 느낀 세상. 방문객이 왔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대통령들도 왔습니다. 배우들도, 작가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왔습니다. 헬렌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악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감사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헬렌은 모두를 환영했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전히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961년 뇌졸중이 왔습니다. 헬렌의 몸이 약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기억력도 좋았습니다.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887년 4월 5일을 생각했습니다. 우물가의 그날을, 차가운 물을, 설리반 선생님의 손을, W, A, T, E, R. 그 순간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의 생일. 그날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까? 여전히 고립되어 있었을까? 하지만 설리반이 왔습니다. 빛을 주었습니다. 언어를 주었습니다. 세상을 주었습니다. 헬렌은 감사했습니다. 설리반에게, 부모님에게,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해준 모든 이들에게. 1964년 대통령 자유 훈장을 받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민간인 영예였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습니다. 84세의 헬렌,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훈장을 걸어주었습니다. 군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헬렌은 느꼈습니다. 바닥의 진동을, 사람들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헬렌이 말했습니다. 불명확한 발음이었지만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건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1966년 또 한 번의 뇌졸중. 헬렌은 더 이상 걷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1967년 87세 헬렌은 거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책을 만졌습니다. 점자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평생 읽은 책들, 평생 쓴 글들,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가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간호사가 읽어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헬렌 선생님,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헬렌은 울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968년 봄, 헬렌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잠을 많이 잤습니다. 의사들이 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더 자주 왔습니다. 24시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평온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88년을 살았습니다. 충분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6월 1일,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헬렌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약했습니다. 간호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헬렌이 미소 지었습니다. Teacher.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설리반을 불렀습니다. 32년 전에 떠난 선생님을 곧 만날 거예요. 헬렌은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기다려주세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새들이 정원에서 노래했습니다. 헬렌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해가 기울었습니다. 석양이 방을 물들였습니다. 헬렌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꼈을 것입니다. 따뜻함을, 평화를. 오후 3시 35분. 헬렌 켈러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뜨지 않았던 눈. 이제 영원히 감았습니다. 88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울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이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니, 한 빛을 잃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신문 일면에 부고가 실렸습니다. 기적의 여인 헬렌 켈러 서거.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위대한 영혼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 장애인들이 울었습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이 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왔습니다. 유명인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었습니다. 헬렌에게 희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헬렌의 관 옆에는 점자 성경이 놓였습니다. 평생 읽은 책, 평생 의지한 책, 그리고 설리반의 사진이 놓였습니다. 헬렌이 가장 사랑한 사람. 화장되었습니다. 유골은 워싱턴 국립대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설리반 선생 옆에. 죽어서도 함께였습니다. 헬렌은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빛은 남았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남았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입니다. 하지만 한계는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88년의 삶, 빛 없이 산 삶, 소리 없이 산 삶,
하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밝게 빛난 삶, 그 어느 누구보다 큰 소리로 외친 삶. 이것이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빛납니다. 1968년 6월 1일 이후 헬렌 켈러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전 세계 신문이 헬렌을 추모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여성,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 인류의 희망. 기사마다 그녀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1882년 19개월에 모든 것을 잃은 아기, 1887년 언어를 되찾은 소녀, 1904년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 1968년 세상을 떠난 위대한 영혼. 그 여정을 모두가 기억했습니다. 일주일간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39개국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헬렌이 방문했던 나라들, 헬렌이 희망을 준 나라들, 모두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민 추모일을 정했습니다. 헬렌이 일본을 4번 방문했었습니다. 일본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떠나셨습니다. 일본 맹인 협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에서도 애도했습니다. 헬렌은 인도를 사랑했습니다. 간디를 존경했습니다. 인도의 장애, 아동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빛이었습니다. 인도 총리가 말했습니다. 유럽 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모두가 헬렌을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전한 메시지를, 그녀가 보여준 용기를.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헬렌이 평생 싸운 나라, 장애인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낸 나라. 1960년대 말, 미국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인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운동도 시작되었습니다. 헬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것. 장애인도 할 수 있다.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일할 권리가 있다.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 1973년 재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 헬렌이 죽은 지 5년 후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원하던 법이었습니다. 1990년 미국 장애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획기적인 법이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의무화, 모든 직장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헬렌이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법안 서명식에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교육도 변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특수 교육이 확대되었습니다.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 통합 교육도 시작되었습니다. 헬렌이 증명한 것, 장애, 아동도 배울 수 있다. 적절한 교육만 있다면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헬렌 켈러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전 세계 시각장애인을 돕는 재단. 헬렌의 이름으로, 헬렌의 정신으로 매년 수만 명을 돕습니다. 점자 교육을 제공합니다. 재활 훈련을 제공합니다. 직업 교육을 제공합니다. 헬렌이 받은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헬렌의 책들은 계속 팔립니다. 내 생애의 이야기는 1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50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읽었습니다. 읽으며 울었습니다. 읽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기적의 사람은 1962년 개봉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헬렌과 설리반의 이야기, 우물가의 기적. 수백만 명이 보고 감동했습니다. 2000년에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헬렌을 소개했습니다. 연극도 계속 공연됩니다. 브로드웨이에서, 런던에서, 도쿄에서, 전 세계 무대에서
헬렌의 이야기가 살아납니다. 관객들이 웁니다. 박수를 칩니다. 헬렌을 기억합니다. 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헬렌에 대해 배웁니다. 장애를 이겨낸 여성, 포기하지 않은 영혼.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헬렌처럼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많은 상이 헬렌의 이름을 답니다. 헬렌 켈러 상, 헬렌 켈러 장학금, 헬렌 켈러 학교, 헬렌 켈러 도서관. 전 세계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녀의 정신이 계속 전해집니다. 2003년 엘라베마주 헬렌의 생가가 국립 역사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이 방문합니다. 그 유명한 우물을 봅니다. 1887년 4월 5일에 기적이 일어난 곳. 물을 만집니다. 헬렌을 생각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2009년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에 헬렌 켈러 동상. 어린 헬렌이 물을 만지는 모습. 설리반이 옆에서 가르치는 모습. 헬렌 켈러, 앤 설리반. 명판에 새겨졌습니다. 기적을 만든 두 사람. 국회의사당에 여성 동상은 몇 개 없습니다. 헬렌은 그 중 하나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미국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2024년 헬렌이 죽은 지 56년. 여전히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합니다. 인터넷에 헬렌 켈러를 검색하면 수백만 개의 결과가 나옵니다. 동영상이 수천 개입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젊은 세대도 압니다. 헬렌 켈러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왜 위대한지. 장애인 올림픽이 열립니다. 패럴림픽입니다. 전 세계 장애인 선수들이 모입니다. 놀라운 기량을 보여줍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헬렌의 정신입니다. 장애는 한계가 아니다. 장애인 권리는 계속 발전합니다.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기술이 발전합니다. 점자, 디스플레이, 음성, 인식, 인공지능 안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돕는 기술. 헬렌이 꿈꾸던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장애인, 여전히 차별받습니다. 여전히 교육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헬렌이 싸운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헬렌 켈러. 1880년 6월 27일 태어나 1968년 6월 1일 떠났습니다. 88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영원합니다. 그녀의 빛은 계속 빛납니다.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줍니다. 수백만 명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것이 헬렌 켈러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이어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헬렌에게서 무엇을 배울까요? 2024년 헬렌이 떠난 지 56년.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사회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헬렌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한계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헬렌은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회가 말했습니다. 포기하세요. 하지만 헬렌은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적절한 지원과 교육만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배경이 부족하다고요? 기회가 없다고요? 헬렌은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한 사람의 힘은 위대합니다. 설리반 선생님.
한 사람이 헬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49년간 함께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영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수백만 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당신의 한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설리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 교육은 희망입니다. 헬렌에게 교육은 구원이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세상을 얻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대학에서 꿈을 얻었습니다. 교육이 그녀를 해방시켰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가난 때문에, 전쟁 때문에, 차별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주십시오. 그들이 다음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 장애는 다름일 뿐입니다. 헬렌은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가였습니다. 강연가였습니다. 활동가였습니다. 교육자였습니다. 장애는 그녀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도 헬렌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 고통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헬렌은 5년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고통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고통을 겪었습니까? 슬픔을 느꼈습니까?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성장하십시오. 그것으로 다른 이를 도우십시오. 고통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훈.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헬렌은 80대까지 활동했습니다. 강연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그녀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습니다. 헬렌처럼 끝까지 빛나십시오. 일곱 번째 교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헬렌도 혼자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리반이 왔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외롭습니까? 이해받지 못합니까?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느낍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헬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실천 가능한 용기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면, 여러분이 지금 외롭다면,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고 싶다면 헬렌을 생각하십시오. 5년간 어둠 속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를, 끝까지 빛났던 그녀를,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헬렌처럼. 헬렌 켈러는 혼자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5년간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왔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 아래에서 세상이 열렸습니다. 언어가 들어왔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헬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88년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지만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한 번도 소리를 들은 적 없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애는 한계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까? 헬렌도 그랬습니다. 당신보다 1000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기회가 없어도 지금 시작하십시오. 헬렌처럼 한 걸음씩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헬렌의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수백만 명의 응원이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합니다. 헬렌 켈러. 1880년부터 1968년까지 88년을 살다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빛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헬렌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희망을 나누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입니다. 감사합니다.